병원 한번 갔다 왔더니 영수증에 비급여가 수백만 원 찍혀 있습니다. 실손보험 믿고 수술했는데 보험사는 돈 못 주겠다고 하네요. 이게 남의 일 같으신가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중 상당수는 가슴이 철렁하셨을 겁니다. 네, 맞아요. 특히 50대, 60대 이상이신 분들이라면 더 크게 공감하실 텐데요. 그렇죠. 요즘 주변에서 백내장 수술이나 도수치료 아니면 무릎 줄기세포 주사 맞았다는 이야기 진짜 많이 들으시잖아요. 오늘 저희가 심층적으로 파헤쳐볼 자료들이 바로 이 이야기들입니다. 네, 사실 이게 단순한 건강 관련 지식이 아니거든요. 청취자 여러분의 지갑, 그리고 가장 소중한 노후 자금과 직결되는 아주 현실적인 생존 가이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잘못하면 진짜 덤터기를 쓸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모신 전문가님과 함께 아주 철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 분석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부터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통계, 또 보험연구원의 최근 발표 자료, 그리고 대법원 판례까지 쭉 연결해서 살펴봤는데요. 와, 자료가 엄청 방대하네요. 네, 여기서 발견되는 아주 명확하고 좀 서늘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의료시장에서 환자라는 존재는 완벽한 정보의 비대칭 속에 던져져 있다는 거죠. 정보의 비대칭이요. 그러니까 병원이나 보험사는 다 아는데 환자만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죠. 정확합니다. 몸이 아파서 그저 의사를 찾아갔을 뿐인데 자칫하면 수천만 원의 빚을 지거나 보험사와 끝없는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지뢰밭이 펼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휴, 진짜 무섭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지뢰밭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지도를 그려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비급여 진료라는 게 어떤 구조로 돌아가길래 이런 사달이 나는지, 그리고 당장 내 돈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무기를 쥐어야 하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가장 먼저 짚고 싶은 건 역시 그 영수증에 찍히는 가격 그 자체예요. 솔직히 병원비 결제할 때마다 속으로 약간 이거 부르는 게 값 아닌가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 청취자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그 집감이 아주 정확합니다. 실제로 부르는 게 값이니까요. 진짜요? 아니 무슨 시장에서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병원비가 부르는 게 값이라고요? 네, 오늘 가져온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과 언론사들의 조사 데이터를 보면 그 실태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데이터인가요? 5060 세대에게 필수적인 예방접종 중 하나가 폐렴고균 백신이잖아요. 그 프리베나 13주라는 백신이 있는데 이 똑같은 제약사에서 만든 똑같은 주사액이 어떤 병원에서는 3만 원에 접종이 됩니다. 3만 원이면 괜찮네요. 그런데 길 건너 다른 병원에서는 이걸 20만 원을 받아요. 무려 6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 잠깐만요. 백화점 명품도 아니고 똑같은 약이 내 몸에 들어가는 건데 6배요? 와, 대상포진 백신도 비슷하지 않나요? 저희 부모님 맞으실 때 보니까 꽤 비싸게 주고 맞으셨던 것 같은데. 대상포진 백신인 싱그릭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렴한 곳은 17만 원대지만 비싼 곳은 35만 원까지 훅 올라갑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와, 진짜 헉소리 나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허리나 목이 아플 때 일상적으로 진짜 많이 받는 치료가 도수치료잖아요. 그렇죠. 요즘 안 받는 분들 찾기가 더 힘들죠. 이 도수치료는 편차가 더 심각합니다. 한 번 받을 때 10만 원을 청구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무려 25만 5천 원을 부르거든요.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식당에서 파는 김치찌개도 아니고 사람 몸을 다루는 의료행위인데 어떻게 이렇게 통제불능의 가격표가 붙을 수 있는 거죠? 이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건강보험 시스템의 그 구조적인 그림자를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구조적인 그림자요? 네, 데이터에서 가격이 저렴한, 그러니까 최저가 상위권을 차지하는 병원들을 살펴보면 뚜렷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서울의료원 같은 공공병원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아, 반대로 그럼 최고가를 기록하는 곳들은 다 민간병원이라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거의 다 민간 요양병원이나 일반 의원급이죠. 아무래도 수익을 무조건 내야만 생존할 수 있는 민간병원 특성 때문이겠군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이 필수적인 진료 항목의 가격을 아주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급여 항목이죠. 네, 건강보험 적용되는 거? 그런데 이 급여 항목으로는 병원이 큰 수익을 남기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들은 생존을 위해서 혹은 더 큰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국가의 가격 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아, 비급여는 말 그대로 비급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군요. 네, 말 그대로 병원이 원가, 인건비, 임대료, 그리고 마진율을 스스로 알아서 책정하는 그들만의 시장인 셈이죠. 결국 그 꽉 막힌 급여 통제의 풍선 효과로 이 비급여 시장이 기형적으로 팽창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최신 기계값이 얼마인지, 물리치료사에게 인센티브를 얼마나 줄 것인지, 심지어 강남 한복판에 비싼 임대료까지 그 비급여 가격표 안에 전부 다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비행기 표 사는 거랑 똑같네요. 항공사마다 시간대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스카이스캐너 같은 비교 사이트 한 번 안 열어보고 그냥 눈앞에 있는 표를 덥석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다들 검색부터 해보죠. 그런데 왜 내 몸에 들어가는 수십, 수백만 원짜리 치료는 그냥 의사 선생님이 맞으라니까? 혹은 뭐 이 동네 시세가 다 그런가 보다 하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결제하는 걸까요? 저부터도 약간 그렇거든요. 아무래도 의료라는 영역이 워낙 전문적이다 보니까 환자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훅 위축되기 때문이죠. 내가 의사도 아닌데 가격을 따져 물어도 되나?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아, 맞아요. 병원 가면 괜히 좀 작아지는 기분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무조건 따져봐야 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야 해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병원비 스카이스캐너가 있습니다. 아, 심평원 사이트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누리집이나 그냥 짧게 심평원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최근에 이 사이트가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우리 동네 병원들의 비급여 가격을 싹 다 비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기능이 환자분들한테 생각보다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지역별은 물론이고 병원 규모별로도 필터링이 가능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가려는 집 앞 정형외과가 도수치료를 15만 원 받는다고 칠게요. 심평원 앱을 딱 켜서 우리 동네 평균을 보니까 10만 원인 거예요. 그럼 벌써 5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럼 최소한 병원 문 열고 들어가기 전에 이 병원이 다른 곳보다 50%나 비싸게 받는 곳이구나라는 걸 명확히 알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환자 스스로 정보의 주도권을 쥐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네, 진짜 필수 앱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상황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심평원 사이트를 잘 활용해서 합리적인 가격의 병원을 찾았다고 그냥 안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에게는 또 다른 방패이자 어쩌면 폭탄이 될 수 있는 실손보험이 있으니까요. 네, 병원비가 좀 나와도 실손보험 처리하면 되니까 마음 푹 놓고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엄청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 실손보험 관련해서 요즘 아주 난리잖아요. 지금부터가 오늘 심층 분석의 진짜 핵심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의료시장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됐습니다. 아, 그 최근에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그거요. 네, 바로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입니다. 차등제요. 단어가 좀 딱딱하고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우리 자동차 보험 가입했을 때 사고 많이 내면 다음에 할증 팍팍 붙는 거 그거랑 비슷한 구조인가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단체 회식을 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회식이요. 다 같이 밥값을 n분의 1로 나누기로 했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공깃밥 하나만 먹고 어떤 사람은 계속 비싼 캐비어랑 샴페인을 시키는 거예요. 아우, 진짜 얄밉네요. 그런데 나중에 결제할 때 똑같이 돈을 내라고 하면 공깃밥 먹은 사람들은 진짜 억울해서 미치겠죠. 당연하죠. 나는 밥만 먹었는데. 기존의 실손보험 시스템이 딱 이랬습니다. 그래서 4세대부터는 네가 먹은 캐비어 값은 이제 네가 내라 라는 식으로 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친 겁니다. 아하, 쓴 만큼 돈을 더 내라는 거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얼마나 병원을 안 가야 혜택을 보고 얼마나 가면 할증 폭탄을 맞는 건지 너무 궁금하네요. 갱신 직전 1년 동안 비급여 치료로 받은 보험금을 기준으로 총 5개 등급이 나뉩니다. 5개 등급이요? 먼저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단 한 푼도 안 탔다면 다음에 특약 보험료를 5% 정도 할인해 줍니다. 5% 할인 좋네요. 그리고 100만 원 미만으로 탔다면 할증도 없고 할인도 없이 작년과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무난하죠. 네, 100만 원까지는 유지된다. 그럼 그 이상부터는 자동차 사고처럼 무서운 페널티가 붙기 시작하겠네요. 맞습니다.
이때부터 기울기가 엄청나게 가팔라지는데요. 1년간 탄 비급여 보험금이 100만 원 이상에서 150만 원 미만이면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100% 할증됩니다. 100%요? 그럼 2배가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15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이면 200% 할증이 되고요. 만약 도수치료나 비싼 영양주사를 막 많이 맞아서 300만 원 이상을 타갔다. 설마 300%인가요? 무려 300%가 할증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특약보험료로 10,000원 내시던 분이 다음 해부터는 4만 원을 내야 하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겠는데요. 아까 자동차 보험 비유를 하긴 했지만 자동차 사고는 제가 운전을 실수해서 낸 거잖아요. 근데 병원에 간 건 제가 원해서 아픈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환자 입장에선 억울하죠. 정말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의사가 하라는 대로 도수치료 받고 주사도 맞은 건데 그걸 300%나 할증한다는 건 환자한테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실손보험이라는 게 원래 내가 아플 때 돈 걱정하지 말고 치료받으라고 가입하는 건데 이건 좀 보험의 본질을 벗어난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마 들으시면서 똑같이 분노를 느끼실 겁니다. 진짜 억울하죠. 암이나 희귀 난치병 같은 중증 질환으로 국가보호를 받는 산정특례 대상자들은 이 할증에서 예외로 빠지긴 합니다. 아, 암 환자분들은 예외군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일반적인 관절 통증이나 목 디스크 환자들은 얄짤없이 적용이 되거든요. 너무 엄격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보험연구원의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 왜 보험사와 정부가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이렇게 극단적인 칼을 빼들었는지 그 이면의 현실이 보입니다. 도대체 적자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러는 거예요?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전체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이미 100%를 아주 아득히 넘겼습니다. 가입자들에게 받은 보험료보다 내어주는 보험금이 훨씬 많다는 뜻이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거네요. 특히 놀라운 건요. 작년 상반기에만 비급여 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무려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3조 원이요? 1년 전체도 아니고 상반기에 3조라고요. 와, 그 엄청난 돈이 도대체 다 어디로 새어나가고 있는 겁니까?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도수치료, 비타민 주사, 그리고 조금 뒤에 자세히 다룰 신의료 기술 주사와 같은 이른바 비중증, 비급여 항목으로 마치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 생명이 직결되지 않는 그런 비급여들이요? 네, 물론 정말 아파서 받으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지만 이 시스템의 헐거운 허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아, 그런 거 있잖아요. 병원에서 환자분 어차피 실비되니까 이참에 이것도 저것도 다 치료받으세요 하고 권유하는 그 상황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환자에게 피부 미용 시술이나 공짜 마사지 같은 걸 미끼로 떡하니 던지면서 영수증에는 질병 치료 목적의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끊어주는 식이죠. 완전 불법이잖아요, 그거. 맞아요. 불법 브로커들과 일부 병원들의 의료 쇼핑 마케팅이 진짜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이 그들만의 캐비어 파티 흉구서가 선량하게 공깃밥만 먹은 대다수의 건강한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폭등이라는 형태로 날아오게 된 거죠. 아, 듣고 나니까 왜 차등제를 만들었는지는 이해가 가네요. 그래서 4세대 차등제로 페널티를 주겠다는 건데 제가 듣기로는 앞으로 나올 5세대 실손보험은 아예 더 무시무시하게 바뀐다면서요. 네, 상황이 도저히 통제되지 않으니까 정부와 당국도 초강경책을 계속 논의 중입니다. 내년 도입을 목표로 하는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들을 아예 묶어버리려고 해요. 묶어버린다고요? 어떻게 묶는데요?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이 항목들에 대해서는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무려 95%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95%요? 잠깐만요. 그럼 10만 원짜리 주사 맞을 때 예전에는 10,000원만 내면 다 실비로 처리됐는데 이제는 95,000원을 내 생돈으로 전액 결제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네, 거의 그런 셈이죠. 와, 그건 사실상 실비보험의 혜택이 멸종하는 거나 다름없네요. 보험의 근간이 아예 흔들리는 엄청난 변화죠. 진짜 대비를 단단히 해야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가장 치열한 핵심 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네, 내가 할증정 붙더라도 나는 진짜 걷지도 못하게 아파서 수술을 받았어. 그런데 보험사가 아예 보험금을 못 주겠다고 나온다면 이런 억울한 상황이 최근에 엄청나게 늘고 있거든요. 맞아요. 요즘 보험금 청구하면 예전처럼 앱으로 툭딱 쿨하게 입금 안 해주잖아요. 뭐 서류 덧대와라, 현장 심사 나가겠다. 엄청 깡깡하게 구는데 제가 한국소비자원 데이터를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힙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실손보험 피해고지 신청 중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거절 사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치료 필요 불인정입니다. 이게 전체의 무려 44.6%를 차지해요. 거의 절반이에요. 그 통계가 의미하는 바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의미죠? 환자는 분명히 병원에서 의사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해서 배를 갈랐거나 무릎 관절에 주사를 맞았어요. 네, 의사 말을 믿었겠죠? 그런데 나중에 서류를 검토한 보험사 직원이 저희가 보기엔 그 치료 굳이 필요 없었던 것 같은데요? 하면서 지급을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와, 진짜 환자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네요. 2위 사유도 비슷하더라고요. 입원 필요 불인정으로 22.7%인데 아니 의사가 입원하라고 해서 병상에 며칠 누워 있었는데 왜 보험사가 뒤늦게 의학적 판단을 뒤집는 건가요? 네, 진짜 분통 터지는 일이죠.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잠깐 언급했던 무릎 주사인가요? 맞습니다. 금융감독원 잔료를 보면 최근 분쟁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무릎 줄기세포 주사입니다. 얼마나 늘었길래요? 작년 7월에 불과 38건이던 실손 청구 건수가 올해 1월에 무려 1,800건으로 늘었습니다. 반년 만에 50배 가까이 폭증한 거예요. 와, 50배요? 도대체 무슨 주사이길래 반년 만에 전 국민이 다 맞는 것처럼 뛰어오르죠? 이 주사가 최근에 신의료 기술로 정식 승인을 받았거든요. 환자 골수에서 피를 뽑아서 원심 분리기로 줄기세포를 농축한 다음에 그걸 다시 무릎 관절에 주입하는 꽤 복잡한 시술입니다. 오, 뭔가 최첨단 치료법 같네요. 네, 그런데 문제는 역시 가격이죠. 이게 비급여 항목이다 보니 병원들이 가격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는데 보통 주사 한 번 맞는데 2천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2천만 원요? 헉, 무슨 소형차 한 대 값을 무릎에 쏘는 거네요?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 엄청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겁니다. 아, 병원들이 이걸로 돈을 쓸어 담겠군요. 네, 심지어 브로커들까지 끼어들었어요. 환자들에게 다가가서 어르신, 이거 어차피 실손보험에서 2천만 원 전액 다 나오니까 돈 걱정 마시고 맞으세요. 주사 맞으시면 저희가 무료로 도수치료도 수십 번 끼워드릴게요. 하면서 대대적인 영업을 뛰기 시작한 거죠. 와, 환자 입장에서는 실비가 되니까 내 돈 1원도 안 든다는 말에 덜컥 넘어가겠네요. 그래서 2천만 원짜리 결제를 하고 주사를 맞는데 정작 보험사에 청구하면 돈이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왜 안 나오는 거예요? 병원에서 나온다고 확신을 줬을 텐데. 보건복지부 고시에 명시된 아주 엄격한 기준을 병원도 무시하고 환자도 잘 모른 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무릎 줄기세포 주사는 돈 있다고, 실비 있다고 아무나 맞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준이 따로 있나요? 네, 이른바 ICRS 3등급에서 4등급에 해당하는 중증 골관절염 환자만 척정 치료 대상으로 인정이 됩니다. ICRS 3, 4등급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상태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 계단 오를 때 무릎이 좀 시큰거리고 욱신거리는 아픈 정도가 절대 아니고요. MRI를 찍어봤을 때 무릎 연골이 절반 이상 완전히 닳아 없어져서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기 직전에 아주 심각한 상태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헉, 뼈가 갈리기 직전일 정도로 연골 손상이 명확하게 사진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네. 그런데 일부 양심 없는 병원들은 이 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아주 경미한 초기 통증 환자들에게도 무분별하게 2천만 원짜리 주사를 놔버린 겁니다. 실비 믿고 찌른 거죠. 아,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엑스레이나 MRI 서류를 딱 받아보고 이 환자는 고시 기준에 미달하니까 치료비 못 줍니다 하고 쿨하게 거절해버리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와, 환자 입장에서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거네요. 의사가 좋은 거라고 놔주니까 맞았는데 자고 일어나니 갑자기 생돈 2천만 원 빚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중년 남성분들이 많이 하시는 전립선 시술도 비슷한 논리라고 들었는데요. 네. 전립선 결찰술, 이른바 유로리프트 시술도 정확히 같은 패턴으로 거절당합니다. 거기도 기준이 빡빡한가요? 엄청 깐깐하죠. 일단 나이가 50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전립선 용적이 단순히 좀 부은 정도를 넘어서 특정 크기 이상으로 아주 심각하게 비대해져 있어야 하는 등 여러 엄격한 수치 기준을 동시에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하나라도 빗나가면 안 되나요? 네, 이 기준을 단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수술비 수백만 원을 보험사에서 안 줍니다. 결국 환자가 고스란히 다 떠안게 되는 거죠. 와, 진짜 모르면 당하는 거네요. 자, 그럼 여기서 아주 현실적이고 살떨리는 법적 쟁점 하나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해주신 법률 플랫폼 로톡의 판례 자료에 아주 생생한 사례가 있던데요. 아, 그 선결제 관련 사례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만약 병원이 환자에게 이렇게 은밀하게 제안한다고 가정해보죠.
환자분, 지금 당장 통장에 2천만 원 없으시죠? 선결제 안 하셔도 저희가 일단 수술 먼저 해드리고 영수증부터 끊어드릴게요. 그거 보험사에 제출해서 2천만 원 통장에 꽂히면 그때 저희한테 병원비 송금해주세요. 네, 현장에서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유혹이죠. 환자 입장에서는 내 돈 1원도 안 들이고 치료부터 받을 수 있으니까 엄청 솔깃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자칫하면 환자도 보험 사기 공범으로 감옥에 가는 거 아닌가요? 아주 예리하고 실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돈을 먼저 내지 않고 발급받은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과연 사기인가? 이 쟁점이죠. 네, 사기 냄새가 좀 나는데요.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을 들여다보면 이 복잡한 상황의 핵심을 아주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환자가 실제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았고 그로 인해 병원에 갚아야 할 법적인 채무가 확실하게 발생했다면 그것을 사기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진짜요? 돈을 한 푼도 안 낸 상태에서 영수증을 받았는데도 사기가 아니라고요? 법원이 생각보다 관대하네요. 이게 실손보험의 약관을 아주 깊이 법리적으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약관상에 적힌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라는 문구는 환자가 이미 현금이나 카드로 지불한 돈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환자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 채무까지 폭넓게 포함한다고 본 거죠. 빚도 지출로 인정해 준 거군요. 네, 하지만 여기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뭔데요? 바로 의학적 필요성입니다. 아까 그 무릎 연골이 50% 이상 달아야 한다는 그 엄격한 기준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만약 불법 브로커가 끼어 있거나 사실은 하나도 안 아픈데 미용 목적의 피부 관리를 받으면서 차트만 도수 치료로 조작했다. 그건 당연히 100% 명백한 보험 사기입니다. 처벌받죠? 가짜 환자니까요. 하지만 정말 걷지 못할 만큼 극심한 통증이 있고 MRI상으로도 수술이 불가피한 진짜 중증 환자가 단순히 결제 순서를 좀 나중으로 미뤘다고 해서 사기꾼으로 몰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환자를 꼬드겨서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건 의료법 위반으로 철퇴를 맞아야 마땅하지만 진짜 절박하게 수술이 필요했던 환자를 권리까지 박탈하지는 않겠다는 거네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런데 이 판례를 뒤집어서 생각해보면요. 결국 환자가 나중에 보험금을 안전하게 받아내려면 나는 진짜로 수술이 필요할 만큼 찐으로 아팠다는 걸 객관적인 서류로 완벽하게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통찰이 훌륭하십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 심층 분석의 결론으로 향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어떻게 증명해야 하죠? 이제 환자는 단순히 진료실 문 열고 들어가서 의사가 하라는 대로 수동적으로 수술대에 눕는 존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를 방어하는 아주 적극적인 주체가 되어야 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병원에서 막 비싼 비급여 시술을 권유받았을 때 우리는 당장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병원 원무과 상담실장님이나 직원의 말을 절대 맹신하지 않는 겁니다. 어쩌게 실비 다 나와요 하는 그 말이요? 네, 환자분 이거 실비 다 나오니까 걱정 마세요. 라는 말은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병원 직원은 여러분의 보험금 지급을 보증해주지 않아요. 진짜 내 돈 물어줄 사람 아니잖아요. 진단명으로 0000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내 보상 범위에 들어가는지 또 어떤 의학적 기준을 충족해야 돈이 나오는지를 보험사에 직접 묻고 그 통화 내용을 꼭 녹취해 두셔야 합니다. 확실하게 돌다리를 두드리는 거군요. 그리고 수술이 끝난 뒤에 의사 선생님한테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을 때도 엄청난 요령이 필요하다면서요. 보통은 그냥 무릎 골관절염 진단, 줄기세포 주사 1회 시행 이렇게 한 줄 딱 적어주잖아요. 그렇게 헐빈하게 한 줄 적힌 서류를 보험사에 내면 10중8구 까다로운 심사부서로 넘겨버리고 지급을 계속 미루거나 아예 거절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써달라고 해요? 진단서와 진료기록부에는 이 치료가 왜 의학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했는지 그 당위성이 아주 빽빽하고 구체적으로 담겨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요? 의사 선생님께 말할 수 있는 예시를 좀 알려주세요. 네, 단순히 아프다는 게 아니라 기존 치료의 한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환자는 지난 6개월간 소염진 통제와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꾸준히 성실하게 시행하였으나 통증이 전혀 호전되지 않아 약물 치료의 한계에 도달했다.
또한 MRI 검사 결과 연골이 정확히 50% 이상 마모된 ICRS 3등급에 명확히 해당하며 환자의 일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복합적인 질환을 동반하고 있어 본 시술의 시행이 절대적으로 불가피하였음. 와, 완전 철벽 방어네요. 네, 이런 식의 매우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의사소견을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반드시 서류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진짜 이렇게 써가면 보험사도 딴지 걸기 힘들겠네요. 아따 소비자들이 두 번째로 많이 거절당한다는 입원 필요 불인정 문제도 똑같은 맥락이겠어요. 사주 예전에는 백내장 수술 같은 거 받고 입원비 타려고 병상에서 딱 6시간만 시간 때우다가 집에 가는 경우가 엄청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꼼수는 아예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 잡아내나요? 네, 보험사는 단순히 환자가 병원에 머문 6시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보다 그 6시간 동안 입원이라는 의학적 조치가 진짜 필요했는지를 집요하게 봅니다. 6시간 누워 있었다가 전부가 아니군요. 진료기록부에 수술 후 출혈의 위험이 높거나 극심한 통증, 합병증 우려로 인해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과 즉각적인 투약 조치가 불가피했다. 이런 구체적인 정황이 증명되어야 해요. 만약 그런 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안 되면 그냥 통원 치료비 한도인 20만 원 남짓 찔끔 주고 맙니다. 수백만 원 날리는 거죠. 와, 결국 의사가 써주는 그 차트의 한 줄 단어 하나하나가 보험사와의 소리 없는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총알이자 무기가 되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보험사를 완벽하게 납득시킬 수 있는 명확한 언어와 객관적인 데이터로 내 몸 상태를 기록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그게 바로 현대사회에서 환자가 가져야 할 필수 생존 기술입니다. 네, 뼈저리게 와닿네요. 자, 오늘 우리가 나뉜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께는 꽤 무겁고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네, 내용이 좀 방대했죠? 안 그래도 몸 아파서 병원비 걱정도 산더미인데 서류까지 내가 이렇게 다 챙겨야 하나 어유 한숨이 절로 나오실 텐데요. 하지만 알아야 당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죠. 오늘 네이월 짤티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병원에 가기 전에는 무조건 심평원 앱을 열어서 우리 동네 병원들의 비급여 가격을 미리 비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네, 병원비 스카이 스캐너 잊지 마시고요. 둘째,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지금 내 비급여 이용량이 할증 폭탄 구간에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는지 틈틈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턱대고 병원 다니다가는 내년 보험료 고지서 보고 헉 하고 쓰러지실 수도 있습니다. 300% 할증, 절대 남일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수백 수천만 원짜리 시술을 앞두고 있다면 무조건 보험사의 보상 기준을 먼저 확인하시고요. 의사 선생님에게 진료기록부를 쓸 때 내 아픔의 의학적 필요성을 상세하게 적어달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여러 통계와 판례들을 쭉 엮어보면서 저도 머리가 아주 서늘하게 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저도요.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의 거대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 이 의료 시스템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점점 더 촘촘하고 차갑게 변해갈 겁니다. 진짜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이네요. 이걸 좀 다르게 해석해보면요.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는 의사가 내 병을 치료하는 것만큼이나 보험사가 인정하는 아주 깐깐한 기준에 맞춰서 내 아픔을 객관적 서류로 증명해내는 일, 그거 자체가 환자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료실에서 병만 낫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차트와 기록으로 내 고통을 완벽하게 입증해야만 돈을 지킬 수 있는 참 서글프지만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네요. 네, 씁쓸하지만 반드시 적응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친 이 깊은 정보들이 여러분이 병원과 보험사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 아주 든든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과잉 진료는 피하고 내 권리는 확실히 챙기는 현명한 환자가 되어야 노후 자금을 지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깊이 있는 통찰로 함께해 주신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 챙기십시오.